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의 주제는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다 망쳐놓은 좌파 독재 정권 축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거짓말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2006년 9월 10일 오후 3시 KBS 라디오 대담에서 청와대 안도특보 문정인 씨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제주도 주민의 절반은 외지인, 그 외지인 절반은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인, 파키스타인 등 외국인으로 가득 찰 뻔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내걸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 자본 끌어들인 헬스케어 타운, 신화역서 공원, 예래 휴양단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았다고 하는 송재호 후보가 이미 실패한 국제자유도시를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으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식민지적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도민주도, 도민이 돈 버는 정책이라고 도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같이 모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난 4월 3일 추념식에서 제주 4.3 사건은 통일정부를 위한 민중항쟁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도당이 대한민국 수립을 막으려고 일으킨 폭동 반란을 민중항쟁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제주도민이 대한민국과 항쟁한 붉은 투사들입니까?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4.3 유족들의 배부상 문제도 민주당의 야당 탓은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의 기재부가 1조 8천억 재원이 없다 하니까 민주당이 개헌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광주에는 퍼줄 돈이 있어도 제주는 무시하는 겁니다. 나라의 어른이란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그 아랫 것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선 의원 강창일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놓고 제주에 와서는 평화의 선구가 배치된다고 반대한 것은 노골적 거짓말입니다. 강창일이가 정직하게 강정기지는 노무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갈등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제2공항에 관하여 민주당이 도민 동의되면 하겠다 하는 공약도 거짓말입니다. 현 입지의 일대에는 지하동굴이 광범하게 뻗쳐 있습니다. 동굴 위에는 활주로를 할 수가 없는데 지하동굴 유무는 조사하지도 않고 도민 동의만 있으면 하겠다고 하니 도민 동의 있으면 지하동굴이 없어지는 겁니까? 무조건 찬성하는 미래통합당도 거짓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 입지 선정은 6개 마을 6천여 주민은 망하게 하고 정석비행장, 제동 목장 등 대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천억 원의 폭리를 안겨주는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입니다. 더구나 그 인근에 공항도시를 짓고 도청까지 그리로 옮긴다면 제주시의 기존 상가는 큰 타격을 입고 노형, 연동, 신제주 지역은 무은성처럼 쇠퇴할 것입니다. 제2공항에 민주당과 미통당은 찬성하지만 우리 고당은 반대합니다. 원전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사안인 국제자유도시 4.3, 제2공항, 교육, 군부대 등 사안마다 말장난 거짓말로 때우는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을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교육을 봅시다. 전교조 이상문 교육감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하겠다고 거짓말합니다. 교육의 두 기둥인 경쟁과 규율을 없애고 하향 평준화로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이성문 교육감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에어로베에 있는 제주 외고를 좋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우수한 특목고를 더 많이 유치해서 제주를 대한민국의 교육 1번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군부대를 배척하는 좌파 시민단체들과 일부 가톨릭 신부들의 평화주의도 거짓말입니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군 협조를 강화하고 신제주 시가지에 인접한 군 부대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학교와 시민의 휴식터로 가꾸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차디찬 겨울바다에 빠진 조종사와 어부를 구출할 공군 탐색 구조부대를 창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큼직한 거짓말 또 있습니다. 50억도 안 되는 재미선 건물을 100억에 사두면서 계약금은 1원, 위약금은 20억으로 한 원희룡 도정의 뇌물 냄새 팡팡 나는 부정부패를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정치판 온 천지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산더미 같은 거짓말로 촛불 쿠데타 불법 탄핵을 하고 뇌물 한 푼 안 받은 대통령을 3년째 인신감금하고 정치도 거짓말, 언론 자유도 거짓말인 이 시대에 저는 정직하게 할 말하는 도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 국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낸 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이 기회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방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을 한 지면에 담기에는 지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축약한다는 것이 너무 빈약하게 보내드린 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은 국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충분히 국가의 결정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질적,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과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에 관하여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기보다는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했던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만났었고 함께 술을 마실 때마다 국민이 국정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국민의 직접적 국정 참여는 좋지 않다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약간 격앙된 투로 말렸고 다시 그 친구는 그래 나는 그렇게 살게 걱정 마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에 저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들, 딸, 자식도 그렇게 살고 대대손손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 국정 참여는 꿈도 꾸지 말고 옛날 노비나 개, 돼지같이 살라 교육시켜라. 나는 그럴 수 없지. 자식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국정에 참여하고 국가의 주인으로 살라 가르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얼굴이 하얘지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뱉으며 이후의 만남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여 사과의 말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저는 놀랐던 게 그런 말을 할 친구도 아니었을 뿐더러 할 것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라 그러한 발언에 제가 더 놀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갔던 대화는 옛말로 비유해보자면 신분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에 책임과 의무가 없던 사람들을 옛날에는 노비라 불렸고 그들은 개, 돼지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친구와의 대화에서 노비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인즉슨 국민이 국정 참여권이 오늘날엔
특히 상당히 중요한 권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자 우리 자식들도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국가의 정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권은 거듭 강조되어야 하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번복할 수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상위 결정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결정을 판사가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제입니다. 그렇다고 배심원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배심원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느냐? 다른 배심원들이 원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야말로 우리 국민과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선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국정참여제도는 뭐 이런저런 사람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뭐 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보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모든 어떤 여러분들이 물론 정당이라든가 다른 당이라든가 이런 걸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 가장 좋은 가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당이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이런 후차적인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엄하신 제주도민 여러분, 기호 10번 무소속 제주 임서방 임효준은 비 내리는 4월 새벽 제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계신 어려진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솔선수범하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풍진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금의 N번방 사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밑바닥 제주 경제, 그리고 수십 개의 비례정당명이 우리 지금 편안하지 않고 어지러운 풍진 세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가의 첫 소절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으로 제주도민이 하나가 되는 것. 제2공항 찬성과 반대로 쪼개지지 않고 강정마을처럼 형제가 서로 나뉘지 않고 제주도민끼리 싸우지 않는 산무정실이 되살아나는 그런 세상을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번을 찍어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싸우는 제주사회의 패거리 문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 계정 3천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 제주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의 아름다운 겐당 문화가 패거리 집단의 카르텔로 이용되면서 제주도민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판의 제주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리앗 거대 양당에게 경고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보였던 시민 촛불 정신의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먼저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싸우는 정치, 국민을 편가르고 책임지지 않는 여당과 제1야당에 절대로 제주도민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코로나19 사태로 각성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밑바닥 제주 경제의 현실 앞에서 1번도 2번도 아니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영동제라는 꼼수로 국회 제1당이 되려고 어원 꺼주기 위해 형제, 자매, 위성정당을 단절시키고 결국 충주 전국 35개의 비례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행보 앞에서는 도민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책임지지 않는 제주 정치인과 철밥통 인사들, 그리고 싸우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제주 사회에 절망한 제주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체 제주도민을 위하는 공익정신은 없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제주 정치와 사회, 거기에서 그 어떠한 방향성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주 정치와 사회에 어떤 끌림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는 제주도에 어떤 청년이 남아있겠습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청년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입니다. 저는 거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애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젊은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맺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주 청년들은 제주도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약 중에 탐남문화제의 성년식을 공약에 내세운 것은 이 간절한 어르신의 뜻을 문화로 승화시켜 젊은이들에게 4.3 사건의 진실과 제주 문화의 자부심을 제주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해서 4.3의 상처 치유와 화합을 같이 만들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의 희망은 바로 제주 청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신 정말로 제주 미래를 위해 그 어르신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도민 여러분, 저도 제 친동생을 부산 사격장 화재에서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피맺힌 절규 속에서 동생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10번 찍어 무너뜨려야 할 골리앗 기득권의 거대 양당에게 경고합니다. 4.3 투표법과 제2공항은 책임지지 않고 제주 정치와 사회를 방향성 잃고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꼼수 정당과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제주와 제주인의 졸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3년 온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10번 무소속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뜻을 바다를 품고 하늘을 품고 마침내 육지를 품어 제주인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지난 기득권 정당이 만들어낸 1%의 제주도가 아닌 100%의 대한민국 제주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엄하신 제주도민 여러분, 기득권을 버린 진보, 민족을 말하는 보수를 합쳐서 제주도가 가진 산무정신과 4.3의 상처치유와 화합을 기본으로 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각성된 제주인의 진정한 힘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소속 저 10번입니다. 10번 제주 임서방 임효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0번을 찍어 골리앗 거대 양당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꼭 한번 임효준 후보
검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